자, 336페이지입니다. 336페이지. 등기 신청의 접수 및 심사는 접수 및 심사. 뭐 1번 접수 나오고 2번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나왔는데 거기 중요한 건 1번의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형식적 심사주의 밑에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한지 여부를 심사할 뭐밖에 없다? 형식적 권한밖에 없다. 즉 등기관이 가지는 심사권은 형식적 심사권에 한한다. 예외적으로라도 실질적 심사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형식적 심사권이 뭐냐? 그런 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지만 형식적 심사권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하는 심사예요.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등기 신청의 각하라고 했습니다. 자, 각하. 자, 등기관은 등기 신청이 있으면 그 등기 신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 과정을 거쳐서 등기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각하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라고 하는 거. 그 각하 사유가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해가지고 이 각하 사유가 29조 우리 등기법 제 29조 1호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우리 거기 337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1번까지 11가지가 있죠. 그래서 11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관은 아무거나 각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11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 각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호 각하 사유와 2호 각하 사유가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2호 각하 사유,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등기 대상이 아닌 경우에서 1호부터 17번까지 쭉 나와 있죠. 와, 일이 많은갑다. 이게 다가 아니야. 다가 아니고 더 많은데 이 2호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민법 지식을 좀 많이 가지셔야 돼요. 여기 민법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민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건데 등기해달라고 찾아왔다. 그럼 법이 허용하지 않는 걸 등기해주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데 소유권은 일물 일권주의 원칙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부동산의 절반만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라고 등기 신청한다. 받아준다 못 받아준다? 못 받아준다. 그 각하사유 대표적 각하사유거든요. 그런 것들 해서 민법과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원래 여러분이 더 헷갈리지 말고 우리 등기 신청 각하사유 각하는 기재를 거부하는 처분이다. 자, 우리가 등기 신청하는 이유는 이런 등기를 등기부에 기재해 주세요 라고 신청합니다. 그죠? 그런데 등기소에서 이거는 기재해 줄 수 없어요 라고 기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다. 그걸 각하라고 합니다. 자, 이 각하사유는 우리 등기법 29조 1호에서부터 11호까지 11가지 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1가지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중에 법을 보시면 29조 이게 29조입니다. 맞죠? 29조에 놓고 동그라미 1번하고 이거는 1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1번, 2번하고 숫자로만 나오고 이게 호로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하시죠. 자, 11가지가 있습니다. 자, 11가지 사유 중에 29조 1호와 29조 2호가 가장 중요한데 29조 1호가 자, 29조 1호는 관할 위반한 특이심, 관할 위반한 특이심 각하고 29조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요 각하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등기소는 지금 현재 우리 등기소 앞으로는 많이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등기소는 각 시군구마다 등기소가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시군구마다. 그러면 여기 시군구 할 때 시는 우리 부산시 같은 시는 시도 할 때 시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김해시 가면 김해시에도 등기소가 하나 있고 양산시 가면 양산시에도 등기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부산시는 16개 구군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구마다 또는 군마다 등기소가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 등기소나 편리한테 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등기 신청은 무조건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제구에 있는 부동산을 사고 판다.
연재부 등기소에 신청해야 된다. 연재부에 있는 부동산 사고 파는데 내가 사는 곳이 서울 강남구고 연재부의 토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도 이웃에 사는 강남구 주민이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될 사람은 모두 서울시 강남구에 산다 그죠? 그런데 부동산은 어디 있어요? 부산시 연재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강남구에서 만나서 잔금 지급을 받은 매도인과 매수인은 야 우리 가까운 강남구 등기소 가서 신청하자. 되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어디 가야 되느냐? 연재구 등기소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주도에 땅 하나 산다. 제주도 땅 산다 했더니 옆집 사람이 나 제주도 땅 하나 있었는데 내 땅 사. 그래서 부산에서 사고 팔았어요. 등기 신청하러 어디 가야 됩니까? 제주 등기소 가야 됩니다. 다른 등기소에서는 무조건 안 받아야 된다. 이거는 일체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됩니다. 무조건 관할 등기소에. 그래서 부산에 연재구 땅을 사고 파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야 부산대 앞에 싸고 좋은 커피숍 많다더라. 부산대 금정구 가서 만나서 잔금 받았어요. 금정구 등기소 가자. 같습니다. 안 받았어요. 어디로 가랍니까? 연재구 등기소 가세요. 그게 관할 위반의 등기 인증은 가가사유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에서도 등기소가 홈페이지 마련되어 있다고 했죠? 그럼 거기서도 등기 신청할 때는 관할 등기소를 고를 수 있도록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관할 등기소를 골라야 됩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인터넷 들어가면 고르기만 하면 되고 실물 등기소 갈 때는 그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일체의 없어요. 그 다음에 등기한 것이 아닌 경우 하고 나왔는데 등기한 것이 아닌 경우 제가 무슨 얘기처럼 하는데 자 버스 타러 갑니다.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저쪽에 해가 지어가는데 한 20살쯤 돼 보이는 청춘 남녀 둘이가 있는데 뒤에서 들으니까 가과이다 가과 뭐라 할까 하면 남자가 아가씨를 쳐다보면서 니 누구? 이러면 아가씨가 내 자기 거 이래놓고서는 아가씨가 또 총각 보고 오십니다. 니는 누구? 하니까 나도 자기 거 이라고 또 자기 거하고 또 징그럽게 하고 끝나고 다니는데 거기서 얘기가 더 발전합니다. 남자가 그러면 가자 어디로?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나는 뒤에서 보고 뭐 하는 곳이고 따라가면 등기소를 가더라. 등기소를 가가지고 등기관 앞에서 뭐라 하는가 하면 한번 들어 보이소 하더니 아가씨 보고 묻습니다. 니 누구 하니까 내 자기 거 들었지요? 소유권 느껴주세요. 내 거라 했잖아. 소유권 느껴주세요.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줄 거야? 우리 등기는 그 등기의 대상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 부동산이잖아. 근데 이거는 부동산이야 사람이야?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등기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험에는 절대로 안 나오겠죠. 나오지만 이게 등기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게 그런 얘기다 이 말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제 민법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민법 조금 더 알고 하시고 자 이것들 어쨌든 등기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등기관 사람이죠. 기계도 고장날 수 있는데 사람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자 각각 사유이지만 그러나 등기가 실행이 되어버렸어. 등기부의 기재가 되어버렸어. 등기하면 안 되는데 이때 그 등기의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자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등기 효력은 절대 무효다 또는 당연 무효가 들어있습니다. 절대 무효 당연. 그래서 이 무효인 등기는 등기부에 계속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등기관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직권으로 만속을 하게 됩니다. 직권 만속. 이게 29조 1호, 2호 위반의 등기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29조 3호에서부터 12호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배운 거, 이 안 배운 거 뭔지는 모릅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자 여기에 위반한 등기가 각하가 돼야 되는데 등기가 실행이 되어버렸어. 이때 그 등기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절대 무효가 아니고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이렇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죠. 29조 1호와 2호를 위반한 등기는 실수로 등기가 되더라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효력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1호와 2호가 아닌 즉 관할 위반이나 아예 등기되면 안 되는 불가능하게 등기가 됐다면 당연히 무효인데 그 두 가지를 제외한 것들은 등기부에 등기가 됐을 때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유효하게 합니다. 일단 유효하게 합니다. 여기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두 가지를 뺀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일단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해서 동그라미치고 원신등대라고 하는 네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원신등대에 해당하는 것들이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각하사유가 되는데 이런 각하사유들은 1호, 2호를 제외한 기타 각하사유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5호, 6호, 7호, 8호, 11호 해서 나오는데 보수는 필요 없고 자,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등기 원인 증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매매를 했다면 등기하게 된 원인은 범죄행위로서 뭐 했기 때문이다? 매매했기 때문이야. 자, 공짜로 주고받았어요. 정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등기 원인, 등기하게 된 원인은 뭐가 있었어요? 정여가 있었기 때문에. 맞죠? 자, 저당권 등기가 됐는데 저당권 등기하게 된 원인은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럼 이 계약들이 다 등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럼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명을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계약서 같은 거 있잖아요. 계약서. 그러면 우리가 등기시 같은 데 계약서도 내고 등기 신청서도 당연히 내야 되는데 계약서에 적힌 것과 신청서에 적힌 것은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각하예요. 각하입니다. 무슨 얘기 하시죠? 자, 등기 원인 점수 보니까 매도인은 파는 사람이겠죠? 매도인은 당연히 소유자가 돼야 되겠죠? 매도인이 확대해 있습니다. 근데 신청서 보니까 등기 의무자가 매도인 돼야 되는 거 지금 이해가세요? 파는 사람, 권리를 넘기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갑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갑되어 있는데 여기 등기 의무자는 A 되어 있다. 안 맞죠? 같습니다. 계약서에는 갑이 판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서에는 A가 넘긴다고 되어 있어? 안 돼. 같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계약서를 보니까 저기는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서 가져왔어. 등기 신청서 보니까 그 안에 빨리 토지 이전 등기 신청하고 있어. 계약서는 건물, 신청은 토지. 안 맞죠?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신청서와 등기부에 뭔가 안 맞더라? 같습니다. 등기부에 적혀 있는 거, 그리고 우리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에 적혀 있는 거 안 맞더라? 같아요. 대장에 적혀 있는 거, 신청서 적혀 있는 부동산 표시 안 맞더라? 같아요. 무슨 얘기 되시죠? 그래서 원심 등대해서 뭔가 안 맞으면 같합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 혹시라도 등기 원인 증명 정보에 기재된 뭐시기하고 신청 정보에 기재된 뭐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각하사유인 거예요. 각하사유인데 그 각하사유를 위반해서 등기가 되어버렸을 때 그 등기는 절대 무효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효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깊은 내용은 나중에 천천히 좀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민법에서 대리제도 배우셨죠? 네. 대리제도 배웠어요. 그러면 자, 대리인은 본인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죠?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 그 자체라고 봐주는 게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본인을 대신해서 했을 때 그 효과는 대리인이 가진다, 본인이 가진다. 본인이 가지잖아. 그러니까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네가 내 대신 저 행위 좀 해줘. 그러면 그 결과는 내가 온전히 받아들일게 하는 게 대리와 본인이잖아요. 그죠?
그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를 본인이 받게 되니까 결국 대리인은 본인의 그림자로서 대신 행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인 걸로 사칭을 했어요. 사칭을 했어요. 그래서 위임장을 위조해서 등기 신청을 했는데 위임장 위조됐다는 걸 모르고 등기가 돼버렸어요. A가 대리인이라고 치겠다고 대리인이라고 치겠어요. 그런데 가본 A가 대리권 수여한 적이 없어. 근데 대리인으로 을하고 거래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무효로 해야 되느냐?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그럴 필요 없더란 말이에요. 왜? 갑이 물건 팔라고 지금 내놓고 있거나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A한테 대리권 준 적은 없는데 이 사람이 내 물건 사고 파는 계약을 하고 있어.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돈도 마음에 들어. 금액도 마음에 들어. 그걸 굳이 무조건 무효로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하다 하고 유효의 여지를 하면 무조건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등기와 실체관계 이런 말을 넣으면 실체관계에서는 이 저걸 하나 빼고 실제라고 저는 등기와 실제가 일치하면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되겠어요. 무슨 이해되시죠? 이 등기와 실체관계 부합은 유효의 이 사항 중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라고 해서 위조 서류 같은 게 들어갔어요. 위조 서류. 그런 경우도 무조건 무효로 가지 않는데 나중에 별도로 외워야 될 몇 가지는 따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각하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29조 1호 관할을 위반한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더라도 무조건 무효다. 무조건 무효다. 29조 1호 위반 그리고 29조 2호 위반 등기 불가능한 것이 등기되었을 때도 무조건 무효다. 그죠? 절대 무효다. 그 정도만 일단 보셔도 되겠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얘기는 지금 들으셔도 무생이 몰라. 됐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339페이지 가시면 등기 완료 후 절차라고 해서 등기 필 정보, 작성 교부 하는 얘기 아까 잠깐 드렸어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 필 정보는 무조건 작성해 주는 게 아니고 일정한 권리의 등기 이루어졌을 때 하고 쭉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전에 이거 다 배웠어요. 그런데 뭐 5년이 지나도 6년이 지나도 거의 안 나오고 그렇다 넘어가고. 자, 341페이지. 자, 이 341페이지부터 지금 뒤에 나온 거 몇 장 안 되네, 그죠? 이것이 우리 등기법의 핵심이죠. 절반 이상이 나오는 파트가 여기. 나중에 우리 기본수가 나오면 이 부분이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차지합니다. 우리 등기법이 제대로 공부하고 싶은 분은 서점사 해가지고 동사용 교재로 나온 것 중에 제일 두꺼운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지금 법은 행정처 조인가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두꺼운 게 제가 알기로는 2,000몇백 페이지 있어요. 문제는 하나도 없고 순수하게 이론만 가지고 돼 있고 우리가 보는 책에 띄워쓰기보다 훨씬 쪼쪼리하게 돼서 보기도 좀 어렵고 앞뒤 간격도 더 좁아. 글자 수도 한 페이지 훨씬 많이 들어가. 그게 2,000몇 페이지. 조금 작은 게 한 1,300페이지. 그거 보시고 다 외우면 만점의 가능성이 있다. 자, 341페이지. 그분은 내년, 후내년 저하고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말하면 그거 만점 받는다고 지적법 두세 개, 세법 두세 개, 그 다음에 중개법 한 37.5, 공법은 20점 어떻게 받아도 됩니다. 맞죠? 듣기는 그래 공부하면 안 된다 했어요. 자, 341페이지 표시에 관한 기한 부동산 표시 능력 기한 나오는데 자, 부동산 표시에 관한 느끼는 아까 우리 표제구, 갑구, 을구이어서 갑구와 을구는 권리,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느끼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실관계, 표시가 등기되는 곳은 어디다? 표제부가 부동산 표시지. 그래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각종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들이에요. 표제부. 그러면 자, 저 건물이 1층이었는데 단층이었는데 정축을 해서 2층을 만들었다. 그러면 단층 주택 기재를 2층 주택으로 바꿔주세요. 누가 갑니까? 소유자가 갑니다. 맞죠? 자, 지목이 전인 토지였는데 그거를 허가받아서 용도 변경해서 대로 지목을 바꿨어요. 그럼 전인 지목을 대로 바꿔주세요 라고 신청하러 누가 같이 갑니까? 대로 바꾸기 위해서 일했던 포크레인 기사님하고 같이 가요? 아니다. 누가 어디 가요? 네, 혼자. 그래서 표지구에 되기는 원칙 그 부동산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요 원칙에 대해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 또는 표제부에 생기는 각종 등기하고 나오면 원칙적으로 무엇이 단독 신청입니다. 그럼 공동신청이 예외입니까? 아니요. 공동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없습니다. 단독 신청하되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단독 신청한다. 보지 말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등기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돈을 언제 빌려줬느냐와 전 상관없이 이 부동산의 경매로 넘어가면 제일 첫 번째 우선 변제권 행사하는 사람이 1번 양 선생이죠. 그 다음 행사하는 사람 2번 B고 그 다음 그 돈이 남아있을 때 비로소 C는 자기도 받을 수 있잖아요. 순서가 등기된 순서 따라 쭉 내려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양 선생이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자가 영자가 들어가는데 영자가 들어가면 돈을 걸어도 다시 세고 제로가 됩니다. 아무리 걸어도 제로야. 안 벌면 당연히 제로고. 맞죠? 그래서 이름 때문에 적응이 안 되구나.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양진. 요즘 억은 돈도 아니다. 조는 해야죠. 그래서 양진조 그랬더니 요즘 조보다도 격이 더 낫더라. 격. 맞죠? 이제 우리나라도 그 예산안 같은 거 이제 경하고 나오라니 그게 멀지 않았어요. 맞죠?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몇백조 이러죠?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분기당 순수익이 순이익이 십몇 조 이렇게 해놨죠. 어마어마하게 경영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아마 합행적으로 해야 되지 싶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경 단위로 열자. 이름을 양진경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 영 쫙 쥐고 기억하면 됩니까? 안 된다 했죠. 한 번 적었던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자체를 수정할 수 없다. 새로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요 밑에 정답은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등기부에 명의를 올라가 있는 사람의 표시가 자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처음에는 맞았고 나중에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변경.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경정. 이거는 변경하고 양진경하고 들어갑니다. 뭔가 좀 예산이 좀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양진경은 이렇게 선만 하나 떠서 원래 이름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문제는 자 여기 앞에 이 번호가 순위번호라고 붙었잖아요. 순위번호. 그러면 1번, 2번, 3번 다음에 이거 4번이네 하고 기재하면 난리가 버립니다. 난리가 버립니다. 자, 이 부동산 경매는 뭐 같다? 그 중에 2억이 나왔다. 2억. 자, 받을 사람, 세 사람 합치면 3억. 경매는 뭐 하는데 나온 돈은 2억. 누가 먼저 받아가느냐? 1번부터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1번이 받으려고 딱 들어가니까 2번 B가 바로 발목에 태클 걸어서 잡아떨립니다. 잡아줘서 와 이러는데 쳐다보니까 B가 없습니다. 똑바로 얘기해라. 니는 양진영이가 양진경이가 양진경인데 옛날에는 양진영이었지. 됐고 지금 뭔데? 양진경이지. 양진경은 몇 번? 3번. 나는 몇 번? 2번. 됐어. 아버님. 문제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 번호가 단순한 번호가 아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꿨는데 또는 이사가서 주소가 바뀌었는데
원래 내 권리 순위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아닌데 이름 바꾸거나 주소 바꾸거나 권리의 순위와는 관계가 없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때는 번호를 그냥 이렇게 붙여가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1번 순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번호 하나가 독립적으로 쓰이고 있죠. 요 번호를 쓰는 게 주로 쓴다라고 해서 요 등기를 주등기 또는 독립한 번호로 썼다고 해서 독립등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번호가 하나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두 개가 들어갔죠. 이런 등기는 번호 하나가 부가적으로 득이 됐다라고 해서 부기등기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우리 등기부에 번호 붙이는 방식이 딱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등기, 독립등기, 독립한 번호 붙이면서 주로 쓰이는 번호. 그런데 주로 쓰이는 건 아닌데 번호 하나를 부가적으로 득입해서 두 개를 쓰는 거죠. 부기등기라고 부르는데 이 부기등기는 뭐라고 부르냐? 자, 종전에 썼던 독립한 번호에다가 옆으로 가지를 치고 번호 붙였죠? 그래서 부기등기는 가지 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 이렇게 봅니다. 가지 번호. 옆으로 가지 하나 치고 번호 붙였으니까 가지 번호 붙여서 부기등기. 나중에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가 부기등기를 이루냐?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자, 이때 우리 표제부의 등기는 이것처럼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없다. 자, 그리고 주등기로 해줍니다. 언제나 only 주등기로만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표제부의 등기는 무조건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한다. 그럼 부기등기는 표제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디서만 이루어질까요? 갑부와 을부에서만 부기등기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는 주 표제부에도 부기등기로 하는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삭제하고 없애버리면서 이제 표제부 등기는 무조건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로 합니다. only 주, only. 나오겠죠? only 주. 자, only you 아시죠? 이 노래 들어보면 머리 자체를 두들펴고 싶어요. 왜요? 제 친구 중에 11살 차이 나는 연하에게 장가를 친구 하나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만났어요. 나머지 친구들은 와이프들이 나이가 좀 비슷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좀 성숙, 좋은 말로 직설적 얘기하면 이제 주름이 좀 자글자글 연식이 좀 되잖아요. 근데 지 와이프만 탱글탱글하거든. 노래방 같이 갔어요. 가는데 우리는 부르면 뭐 비 내리는 고모령 뭐 이런 거 하는데 시는 가가지고 뭐 하냐 오니유 들었고 지 마누라 앞에서 무릎 꿇고 오니 하면 부르잖아. 캐치기를 오니주예요. 오니주 주들기로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표시는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있죠. 등기부상의 부동산 표시는 토지 표시는 등기소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대장의 표시, 지적법 표시를 뺏긴다. 기억납니까? 자, 지적공부는 토지 표시를 중점적으로 공시하고 등기부는 권리를 중점적으로 공시한다. 그런데 등기부에도 표시를 등기하고 지적공부에도 소유자가 누구냐를 공시하더라. 그런데 등기부 표시는 지적공부에서 중점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뺏겨오고 지적공부의 소유자는 이미 등기부에서 소유자를 공시하니까 그거 그대로 뺏겨간다. 서로 뺏겨오고 뺏겨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부상의 토지 표시는 대장의 표시를 그대로 뺏긴단 말이에요. 뺏기는데, 자, 우리 등기관은 등기소 앉아서 현장에 가지도 않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대장 떼버려 시군구청까지 가느냐? 안 간다. 그럼 등기 신청하는 우리 보고 뭐라 하느냐? 토지 표시가 그거 맞는지 증명하는 대장 발급받아서 같이 첨부했어요. 그러니까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첨부하라고 요구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표제부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내가 신청서에 적은 그 부동산 표시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대장을 청구한다. 네, 무슨 이건 대신 돼요. 대장을 청구해서 신청하고 대장 청구합니다. 이 대장의 표시 그대로 뺏겨가는 거잖아. 아까 토지 같으면 소재, 지분, 지목, 면적 네 가지 그대로 뺏긴다고 했죠. 그럼 뺏길 때 그냥 우리 신청서에 이 토지 표시가 이렇거든요 라고만 적어내면 안 믿어준다 이 말이에요. 등기소는 무조건 뭐 요구한다? 증명. 이 토지 표시, 지목이 이거고 면적이 이거라는 걸 증명하세요. 뭐가 증명할까요? 원래 대장의 표시를 그대로 뺏기는 거니까 대장을 발급받아서 첨부해서 신청하세요. 라고 요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 다시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다. 자, 신청 의무가 있다는 거에서 우리 1호달부터 정식 쑥 들어가면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됩니다. 왜? 쭉쭉 해야 될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게 어렵고 지금은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좀 편하게 들었어요. 자, 우리 등기는 원칙적으로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특히 권리의 등기에 관한 일체 신청 의무가 등기법상은 하나도 없어요. 등기법상은 신청 의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등기 신청해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등기가 된다는 얘기는 권리가 누군가에게 취득이 된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여러분 민법 배울 때 지금 채권 들어왔으니까 법률행위 자유원칙 배우셨을 거 아니야? 맞죠? 그 법률행위 중에 대표적인 계약이니까 계약 자유원칙 배웠죠? 그럼 계약 체결료 계약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내 자유잖아. 그 다음 계약 상대방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문서로서 남길 거냐 구두로 할 거냐 뭐 증인 줄 거냐 방식도 내 마음이에요. 내용도 뭐 1억 받을 거냐 10억 받을 거냐 내 마음이에요.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선택 방식 전부 자유예요. 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나는 저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럼 돈 다 줬지만 돈 다 준 지금 내 거로 할 것이냐 내일 모레 내 거로 할 것이냐 지금 내 집이 두 채가 돼 있으니까 괜히 지금 가져오면 다주택자 중과세가 되니까 하나라도 처분하고 그 뒤에 내 것으로 가져올 것이냐 상대방과 합의만 되면 권리 취득 시기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권리 취득할 수 있도록 등기하라라는 거 의무부과하지 않는다.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하는 거야. 맞죠? 일체 의무부과하지 않습니다. 일체 의무부과하지 않는데 여러분 민법 배우실 때 중간 생략 등기 배우셨어요? 중간 생략 등기.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중간자가 생략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토지가 됐어요. 이 토지가 가압을 이루었습니다. 등기 후에 소유자가 가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압이 일어날 때 매매에서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 앞으로 등기도 되기 전에 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제3회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가압은 나는 을한테 이미 넘기고 계약 진행 중에 있으니까 사고 싶으면 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을한테 가가지고 아직 등기도 안 됐는데 내가 윗돈 줄 테니까 웃돈 줄 테니까 나한테 파시오. 웃돈 준다면 내가 할 수 있지. 그래서 병합계 당시 등기는 매매 계약이 또 한 번 됐어요. 이 구를 접근해서 두 번째 계약은 전매잖아. 맞죠? 전매도 그냥 매매예요. 전매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매매는 둘을 져서 매매 첫 번째 매매고 두 번째는 전매고 세 번째 매매는 전매 이렇게 보잖아. 그냥 매매는 똑같은 매매예요. 다만 매매 순서에 따라 부릅니다. 소액적인 매매예요.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보니까 두 번의 매매가 있었으니까 국가에서는 이 거래 행위가 있을 때마다 세금을 부과를 해서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국가가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가 두 번 있으니까 거래 관련된 세금 몇 번 받아야 돼요? 두 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 갑에서 을로 넘어가게 되면 을로부터 취등록세 받아야 되고 갑에게는 양도소득세 받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을로부터 병에 가면 다시 병의 취등록세와 을의 양도소득세를 받아야 돼요. 두 번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갑을 병이 합의를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하지 말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를 합시다. 취등록세 두 번 들어와요, 한 번 들어와요. 한 번 들어와. 양도소득세 옛날 같으면 다운 계약 써가지고 두 번 들어와요, 한 번 들어와, 한 번 들어와. 국가에서 보니까 탈세의 대표적인 수단이 됩니다. 탈세의 대표적인 수단. 맞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중단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금지합니다. 그런데도 한다면
형사처벌하면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등기법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등기 신청하라 마라 거부하는 전혀 안 해요. 그런데 등기법은 그렇게 했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면서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가 일약 상승을 하죠. 그때 그 결혼을 했는데 남편들이 이 성씨를 복시성 가진 여자하고 결혼한 남편들 완전 그대로 없지. 알았죠? 우리 어부인은 복부인이셔. 그분들이 뭐 남편은 집에서 침대 자다 일라 했으면 돈 갖다 놓고 자다 일라 했으면 돈 갖다 놓고 그랬다고. 그때 그 돈 갖다 놓는 그 수익의 대부분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고 가지는 수익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특별법 특별히 뒤에 따로 만든 등기법을 내는 걸 예상을 안 했어. 만들어지면서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되면 이게 이제 쌍무계약에서 반대급부 이행 완료되면 그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 신청해라. 이렇게 날짜에 제한을 두고 이전 등기 신청을 강제하고죠. 강제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된다? 내 앞으로 넘겨받아야 되는데 등기를 안 하고 눈치 보고 다니면서 혹시 웃도 주고 살 사람 없나? 이래놓고 나오면 이 사람한테 바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중간 책략 등기 금지 규정이 나온 거예요. 그죠?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중간 책략 등기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했을 때 나중에 등기면 처분은 되되 등기 자체는 유효하게 가지고 있죠. 등기 유효하게 가지고 있죠. 그럼 이 중간 책략 등기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29조 1, 2호를 위반한 등기일까요? 아니고 다른 거 위반한 등기일까요? 29조 3호 이하 다른 거 위반한 등기겠죠.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로 갔습니다. 29조 1, 2호 위반이라면 무조건 무효로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중간생략까지 가고 신청 의무에서. 자, 그래서 이 신청 의무가 우리 등기법상은 원래 권리에 관해서는 일체 신청 의무가 없었어요. 등기법상으로는. 그런데 소유권 보존이라고 해서 원칙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넘겨받는 등기 두 개에 대해서만큼은 특별법에서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 등기법상으로는 일체 권리에 관한 신청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신청 의무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 자, 지금 이 부동산이 가격이 그렇게 돼 있죠? 맞죠? 을이 샀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을 명의로 등기 안 하면 여전히 법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여전히 갑거죠. 그러면 등기를 해야 을거 됩니다. 돈을 다 줬던 말이에요. 등기 안 하면 을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보면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소유자 갑인 거 맞죠? 그럼 굳이 이거를 을앞으로 등기하라고 강제할 이유가 처음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등기를 하든 안 하든 등기부는 현실의 권리를 제대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는 사람이 피해볼 가능성이 없죠? 굳이 등기하라고 강제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표제부의 등기는 좀 달라요. 표제부. 자, 원래 단층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럼 표제부 보니까 표제부니까 자, 1번 단층주택 데이터라. 그런데 이 집에 관심이 있어서 사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가보니까 이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몇 층이에요? 2층이야. 등기부 때 보니까 단층이야. 등기부의 기재 동시하고 실제가 일치해요, 안 해요? 일치 안 한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표제부의 등기는 사실관계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권리는 눈에 안 보이죠. 권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등기부에 등기된 그대로 믿고 갔는데 실제로 소유권이 가격이 있으니까 문제될 거 없어. 근데 표제부 등기는 눈에 보이는데 가보니까 2층인데 여기는 단층돼 있더라고. 그러면 아하, 이게 2층처럼 높이 지어놨지만 사실은 내부가 단층 주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실제의 토지, 부동산 표시하고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면서 우리는 거짓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부 등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바뀌면 바뀌었다고 신청하라 하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만 신청 의무가 있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토지든 건물이든 원칙적으로 변화가 있는 날부터 1월에 신청하도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청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 등 벌칙은 없습니다. 어떤 벌칙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도 우리 토지 이동에서 신규 등록부터 해서 몇 가지 지목 변경됐다. 60일 이내에 신청 의무 있다. 그러나 신청 의무 위반에도 별도의 벌칙은 없다고 했어요. 등기법도 마찬가지로 표제부 등기는 1월 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청하지 않아도 별도의 벌칙은 없습니다. 지적법과 등기법이 얘기하는 신청 의무는 둘 다 공갈 거다. 해! 아이고 해야 되는 것 같다. 혹시나 그런데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묻지 말고 해! 너도 못하면 지대가 없잖아요. 못하면 그만이죠. 똑같나? 벌칙은 있다. 그렇구나. 이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거 작년까지는 건물은 토지는 과태료 없었어요. 그럼 건물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했었어요. 근데 작년 말에 이 건물도 과태료 없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자, 토지든 건물이든 뭔가 변화가 있으면 표제부의 변화는 1월 내 신청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신청 의무 위반에도 벌칙은 있다 없다. 벌칙은 없다. 그러면 하나 더. 자, 명실등기하고 그 341페이지 밑에 02하고 나왔습니다. 명실등기. 자, 멸실등기는 아까 우리 개념에서 부동산이 얼마 멸실했을 때, 전부 멸실했을 때 하는 게 멸실등기였어요. 멸실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부동산이 없어지면 그러면 등기부도 없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등기기록을 폐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등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부 없어집니다. 만약에 CF, 여기서부터 부동산이 일부 멸실하게 되면 이때는 부동산 바뀌었다. 변경 등기해야지. 맞죠? 멸실등기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럼 멸실등기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부동산 표제부에 보니까 부동산 표시가 있는데 그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등기 기록은 폐쇄해버립니다. 그러면 멸실등기. 표를 보니까 양산지 중도 몇 번지 가니까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어진 단층 주택이 있는데 150제곱미터 면적이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자 어느 날 가보니까 바람이 획 불더니 날개가 없더라. 자 그러면 여기 가보니까 철근 콘크리트조로 단층 주택으로 150제곱미터짜리 있다 없다? 없다 말이야. 지워버렸다. 자 지워버리는데 자 그러면 갑부가 있을 거예요. 갑부. 갑부에 보면 1번 소유자 갑부에 있더라. 그리고 얼굴에 보니까 자 1번 저당권 A에 있다. 그러면 갑부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소유권의 대상인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 어떤 부동산이냐? 표제부에 있는 그 부동산이야. 표제부에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구에 A가 저당권으로 잡고 있는 담보 부동산도 어디에 있는 어떤 부동산이에요?
표제부에는 그런 부동산 맞죠? 그러면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계 볼펜 여러분 거야. 근데 그 볼펜이 오늘 집에 가가지고 가스레인지에 국 끓이려고 얹어놨는데 국 끓이는 냄비 밑에서 가스레인지 불에 확 타버려가지고 전소돼버렸어 볼펜이. 그럼 볼펜이 없어지면 그 전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볼펜에 대한 소유권은 계속 존재해요, 소멸해요? 소멸하다. 그럼 물건이 있어야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건데 물건이 없으면 권리도 당연히 소멸하죠. 그러면 이 소유권과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대상은 이 부동산이었는데 이 부동산 없다 하고 다 지워버리는 순간 이 권리들도 당연히 뭐한다? 소멸하는 거야. 무슨 이해되죠? 그래서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만 지워버리고 권리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버린다. 왜? 물건이 없으니까 권리는 당연히 없는 거지. 라는 논리 상식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표제부에 등기만 말소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것이 멸실등기입니다. 그렇다면 멸실등기는 이거는 멸실등기라고 했지만 표제부 등기하고 다른 게 있다 없다? 멸실등기는 어디에 등기다? 표제부에 등기다. 표제부에 등기는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 주등기, 대장 첨부 신청입니다.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멸실등기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멸실등기 또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제부 등기하고 나오면 단주대시. 요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주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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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주대시. 기억하셔야 돼요. 단주 대신 기억 잘 해놓으면 요거 가지고 의외로 재수 좋을 때는 두 문제로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구적인 거죠. 단주 대신, 단주 대신. 멸실 등기,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 등기 다 단주 대신. 딱 기억나면 대부분 문제는 멸실입니다. 오늘 배우는 거 판수, 보상, 편 그리고 단주 대신. 4시간 동안 했는데 겨우 호흡 2개 빼요. 미치겠다. 한 번도 못 올려. 세상에 이런 그런 데는 좋죠. 그 다음에 343페이지 권리에 관한 등기는 좀 쉬었다. 다음 주까지 쉬어. 우리는 뭐 한 1, 2주 쉬는 거는 잠깐 쉬는 거잖아.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